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요, 탄핵 심판 가운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심리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9일 날 변론이 종결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에서는 탄핵 심판 결정의 선고기일을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평의가 한 며칠 하고 바로 결정을 했어요. 2주 이내에 결정했습니다. 14일 이내, 10일 이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8명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평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글쎄요, 주일이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판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일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늦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21일 날이냐, 아니면 24일, 아니면 28일 이렇게 늦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심리 자체가 미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3월 7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누구예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정당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절차적 흥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민을 한다는 것은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학의 최고의 원로 누굽니까?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 10가지 정도의 절차적 흥결을 남겼다 이 말이야. 이렇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 온 것은 진짜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한 이후에 지금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지기현 판사는요, 계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잘 파악한 거예요, 이분이. 또 재판연구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연구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한동안 변론 재개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변론 재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은 빨리 헌재가 빠른 선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도 해드렸는데요. 지금 헌재가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소추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후에 가결시켰고,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한 동질성 문제입니다. 탄핵 소추할 때는
형법 87조 내란죄를 적용해가지고 형법 91조 국헌문란이다 해서 이렇게 탄핵을 시켜놓고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삭제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수사 중에 사건 기록을 헌재가 그 수사기관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인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 가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사 부재의 그 원칙에는 1차 탄핵소추가 부결됐는데 뭡니까? 다시 의결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 변경했잖아요. 이런 거 문제.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도 없다고요. 오로지 내란죄는 경찰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 오동훈이가 뭐 했습니까? 응? 불법 수사하고 불법 영장 청구하고 불법 체포했잖아요. 그런데 체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경호처 경찰들 피를 보면 안 된다. 출혈 뭡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출혈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직접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란 수사권도 없는 이 공수처가 말이죠. 그런 수사권을 헌재가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판결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지. 허영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문영배 그 헌재 대행은 말이야, 정치 재판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또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3분의 2 이상이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찬성한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 이상이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몽했다고 말이죠. 그러니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인용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인용하면 대한민국 뒤집어진다고.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소로 그냥 가루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해라 이 말이야. 해체해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와 강력한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들을 감안한다면 각하로 해야 돼. 각하. 그거는 문영배가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국민들의 갈등도 최소화하고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렸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전체주의로 가느냐 이런 길목에 있는데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대한민국의 흥망과 운명이 갈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들이 진짜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시키는 길만이 문영배도 살 길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 말이지. 이걸 강력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문영배 각하시키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